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반영도 기출문제 2015년 4회와 5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조경기능사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상 위주인 것보다는 중하 위주의 것, 틀리지 않아야 할 것들 이런 것을 꼭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편이 좀 더 전략적으로 쉬우실 것 같고요. 저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개념 정리가 필요한 문제 위주로 같이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색의 삼속성이 아닌 것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색상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나오죠. 색의 삼속성으로는 색상, 명도, 채도이죠. 색상은 색의 종류의 이름, 명도는 색의 밝기, 채도는 색의 그 포화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대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기본계획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기본계획에서 계획의 구체적인 6가지 부문별 계획이 나온다고 했었죠.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식재계획, 하부구조계획, 집행계획 등이 되겠는데요. 땅가름은 토지이용계획이 되는 거고요. 시설 배치는 시설물 배치계획, 그리고 식재계획,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 것이 맞고, 실시 설계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설계 단계에서 마지막 실제 시공을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계 도면의 종류 중 2차원의 평면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평면적인 그림이 아닌 것은 1번 평면도, 2번 단면도, 3번 상세도, 4번 투시도인데요. 투시도는 원근감을 표현해서 나타나는 소점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소실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나타나는 방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시면 자유, 우화, 섬세, 간접적, 여성적인 느낌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선의 종류는 1번 직선, 2번 절선, 절단선이겠죠. 3번 곡선, 4번 점선인데요. 직선은 섬세, 간접적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느낌이 있죠. 곡선이 여성적인 느낌, 간접적인 느낌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조명에 빨간색 조명과 초록색 조명을 동시에 켰더니 하얀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초록색을 동시에 켜서 하얀색이 보였다면 빛에 의한 색채의 혼합 원리는 이런 배색을 갑법 혼색이라고 했습니다. 예, 빛의 삼원색의 혼합 갑법 혼색. 그리고 반대로 간법 혼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간법 혼색은 색의 삼원색, 색감의 색깔 또는 색요, 안요의 삼원색을 혼합하는 것을 간법 혼색이라고 했었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5번 보시겠습니다. 골프장에서 티와 그린 사이의 공간으로 잔디를 짧게 깎는 지역은 보시면 1번 해저드, 2번 페어웨이, 3번 홀커터, 4번 벙커. 티와 그린의 T는 출발 지점, 그린은 종점 지점. 그러면 출발과 종점 사이에 잔디를 짧게 깎아서 유지하는 그런 지역을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공을 타격하는 곳, 타격하기 좋게 짧게 깎아 놓는 구역, 출발 지점이 아니고 종점도 아닌 곳, 페어웨이고요. 해저드, 벙커 등은 장애물입니다. 연못, 물가 또는 지면이 꺼진 곳 또는 모래, 웅덩이 이런 것이고요. 홀커터는 목재 구멍을 뚫는 기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골프장의 각 구역의 이름과 잔디 사용 종류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다음 문제 18번 보시겠습니다. 진비중이 1.5, 점검비중이 0.54인 목재의 공극률은, 항상 공극률이나 실적률 나오는 문제는 비중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게가 나왔었죠. 실제 무게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진비중과 점검비중을 얘기했습니다.
진비중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비중의 의미고요. 가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비중이 실제 무게를 잰 그런 비중으로서 점검 그 무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진비중이 실제 그 비중 100% 물질만으로 찼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0% 물질만으로 차 있는 그런 부피라고 가정했을 때, 단위 부피가 100% 차 있을 때 비중이 1.5라고 하면은 물보다 1.5배 무겁다, 이런 얘기인데요. 100%차 있을 때 물보다 1.5배 무거운 1.5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검 비중이라는 것은 이 목재가 완전 건조 상태일 때의 비중을 말합니다. 완전 건조 상태일 때의 비중.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분을 제외한 그 무게를 얘기하는데, 0.54라고 하면은 540kg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1000kg이기 때문에 0.54는 540kg, 1.5는 1.5톤 또는 1500kg. 이 내용을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5는 비중 1.5는 1500kg, 비중이 0.54는 540kg을 알고 계셔야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적률은 진비중 100% 차 있을 때의 그 비중의 분의 점검 비중이므로 1.5분의 0.54 곱하기 100 또는 1500kg 분의 540kg 곱하기 100 하시면 같은 비율이 나오겠죠. 약 36%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적률을 구했고요. 공급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100%에서 36%를 빼면 공급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비중으로 공급과 공급률과 실적률을 구하는 문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나무의 높이나 나무 고유의 모양에 따른 높이나 모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교목, 높이에 따른 분류죠. 교목, 관목, 만경목 이런 것들을 나누죠. 그리고 나무 고유의 모양, 잎의 모양에 따라 화엽수, 침엽수로 나뉘게 되죠. 그쵸?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덩굴수 수목은 만경목, 높이에 따른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상록수는 모양이라고 보기도 높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른 잎을 달고 있는 것을 상록수라고 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낙엽수가 있죠. 이것은 가을 되면 일제히 낙엽이 되는 것인데, 모양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목의 성상이라고 합니다. 계절별 그런 차이, 형상,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시겠습니다. 모감주 나무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조경용수로도 많이 이용하는 수종입니다.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잘 자랄 수 있고, 여름에 꽃이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조경수로 이용하는데요.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뿌리는 청근성으로 내공해성이 약하다. 보시면 모감주 나무는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으로 도로가 이런 데도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경수로 많이 쓰이고요. 2번 열매는 틀린 내용입니다. 열매는 삭과로 3개의 황색 종자가 들어있다. 삭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이장 같은 꽃 모양의 얇은 껍데기가 쌓여 있고 그 속에 종자가 들어있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고요. 3개의 황색 종자가 들어있다. 황색 종자가 아니라 검정색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삭과는 맞지만 검정색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그 종자가 아주 작습니다. 1cm 안팎의 작은 종자가 들어가 있는데, 염주알 아시죠? 염주알 같은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염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염주나무에서 모감주나무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주알 같이 검정 색깔 열매가 열리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잎은 호생하고 기수 1회 우상목엽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주 본다는 것이고요. 잎 자루 자체가 엄청 길고 큰 잎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잎자루에서 잎이 이렇게 나눠지는
잎이 다시 나눠지는, 잘 자란 잎이 여기서 나눠지는 아카시아 잎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잎 자루가 크고 거기서 잎이 잘 자란 게 붙어서 여러 개로 나눠서 깃털처럼 달리는, 예, 그런 것들을 복엽, 우상복엽이라고 하는데요. 우상복엽이라고 하는데, 기수 1의 우상복엽이라는 것은 요 우상복엽 중에서 요 한 개의 잎에 달리는 것도 여러 개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도 이 잎자루 안에 여러 가지 잎이 달리는데, 그 잎 안에도 여러 가지 잎이, 여러 개의 잎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기수 1의 우상복엽, 이런 독특한 형태의 그런 구조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남부 지역에만 식재 가능, 아닙니다. 전역에 식재 가능하고, 성상은 상록 화렵 교목, 낙엽 화렵 교목입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은, 보시면 맹문동, 등나무, 으름덩굴, 멀굴, 이 중에서 지피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은 맹문동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은 초화류입니다. 직립성 초화인데 30cm 내외로 자라는 키가 작은 직립성 초화로 바닥을 덮기에 쓸 수 있고요. 등나무, 으름덩굴, 멀굴 등은 덩굴성 식물로 부착해서 감고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밀하게 덮기에는 부족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2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질 재료의 단점을 물어봤는데요. 이런 문제 자주 나왔죠. 함수율에 따라 변형이 잘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 맞았죠. 예. 함수율, 수분의 양에 따라서 수분이 많으면 변형이 잘 된다고 했었죠. 무게가 가벼워서 다루기 쉽다, 장점이고요. 재질이 부드럽고 촉감, 장점이고요. 비중이 적은 데 비해서 압축 인정 강도가 높다, 장점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29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수종은, 내용을 보시면 설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설송, 이거 소나무의 그 한자인데요. 설송, 눈소나무, 이런 뜻이죠. 천근성 수종으로 바람에 약하며 수간폭이 넓고 속성수로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적지선성이 중요하다. 천근성 수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중에서 천근성 수종은 한 종류밖에 없네요. 계획갈나무밖에 없고요. 줄기가 아래로 처지고 수피가 회갈색, 얇게 갈라져 벗겨진다. 잎은 짧은 가지에 30개가 총생, 3-4개로 3-4cm로 끝이 뾰족하고 바늘처럼 찌른다. 이런 침엽수를 갖고 있다는데요. 3번 계획갈나무가 정답이 되겠고, 다른 이름이 유명합니다. 히말라야 시더라고도 하죠. 같은 것인데 이름을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나무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삽니다.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뻗게 되는데 처져서 자랍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게 되면 부러지지 않고 아래로 처져서 이 눈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속재의 부식 환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온도가 높을수록 녹의 양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녹이 더 잘 새는 환경이고요. 습도가 높을수록 부식 속도가 빠릅니다. 맞습니다. 수분이 많으니까. 3번 도장이나 수선 시기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 그렇죠. 너무 습도 온도가 높은 쪽보다는 겨울이 좀 더 낫다. 4번 내륙이나 전원 지역보다 자외선이 많은 일반 도심지가 부식 속도가 느리게, 아니죠, 빠르게 진행된다입니다. 다음 39번 보시겠습니다. 경사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경사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잘 나옵니다. 1번 45도 경사는 1:1이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1, 1대 1의 경사. 이것이 45도가 되겠죠. 예, 이등변 삼각형 45도가 됩니다. 예, 맞고요. 25% 경사는 4분의 1이다. 이것도 경사도를 구하는 공식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25% 수평거리가 4, 수직거리가 1, 4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나오겠죠. 25% 맞는 얘기죠. 예. 아이고, 맞는 설명이죠. 1번, 3번, 1대2는 수평거리, 1, 수직거리, 2를 나타낸다. 항상 수직거리를 먼저 1로 맞춰서 두고 그 비율을 수평거리로 해서 뒤에 n으로 놓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설명.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수직거리가 1, 수평거리가 2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품셈에서 수목을 인력 시공, 식재 후 지주목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인력품의 몇 프로를 감안한가? 일단 수목의 시공, 식재 후, 식재품을 말하는데 식재품에서는 지주목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주목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그 품에서 약 10%를 감합니다. 이것은 표준품셈상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내용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보시겠습니다. 멀칭에 대해서 나왔는데 앞에서도 몇 번 보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번 표토의 유실을 방지한다. 맞고요. 표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비닐이나 아니면 볏짚, 다양한 뭐 돌이나 자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지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토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한다. 토양은 입단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알갱이 지는 그런 알갱이가 덩어리 지는 구조를 말하는데 너무 큰 덩어리는 아니고 크고 작은 덩어리가 섞이는 이런 입단화를 말하는데 입단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리적으로 개선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잡초의 발생을 최소화. 그렇죠. 예, 비닐 같은 걸로 멀칭을 해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아두시고 4번 유익한 토양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생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입단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7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2m, 세로 50m의 공간 면적이 나왔죠. 여기에 높이 0.4, 수간폭 0.5 규격의 영산홍으로 생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사용되는 수목의 수량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면적을 주고 그 규격을 준 다음에 몇 주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 종종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가로가 이렇게 안 되겠죠. 네, 가로, 세로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면적 일단 알아보시면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0.5m 짜리 수간폭의 영산홍을 울타리식으로 빽빽하게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0.5m의 수간폭을 가진 영산홍은 면적이 얼마큼 될까요? 쉽게 3.14까지 곱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쉽게 0.5, 0.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그럼 이것의 면적은 0.25 제곱미터가 되겠죠. 한 주당 0.25 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제곱미터에 한 주당 차지하는 면적인 0.25 제곱미터를 나누면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400주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이에요. 식물명이 아니라 식물병에 대한 코의 원칙. 이거 그 조경관리에 식물 병해충에 대해서 관리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요. 코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주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보시면 병에 걸린 생물은 그 생물 안에 병원균이 존재한다. 일단 첫 번째 가정입니다. 병든 생물체에는 병원체로 의심되는 미생물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병원균은 순수 분리 배양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병원균, 어떤 미생물은 분리될 수 있고 배지에서 순수 배양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병원균을
불리한 병원군을 건전한 생물에 접종 시 동일한 병이 나타나야 한다. 순서 배양한 미생물을 종일 기주에 접종하였을 때 동일한 병이 나타나야 한다. 맞고요. 병든 생물체로부터 접종할 때 사용되었던 미생물과 동일한 특성의 미생물이 재분리되지만 배양은 되지 않아야 된다. 재분리도 되고 배양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네, 다음 문제 4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철쭉류와 같은 화관목의 전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시면 철쭉류 화관목,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관목은 꽃 피우는 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꽃보기 식물, 철쭉류는 꽃이 주가 되는 식물이죠. 그런 꽃이 피는 관목류는 전정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개화가 끝난 직후입니다. 3번 답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꽃이 진 직후에 전정을 해야 다음 해에 꽃의 그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시멘트의 특성이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강도를 요하는 긴급 공사에 적합하다. 조기의 강도를 크게 나타내는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였죠. 이것이 답이 맞고요. 2번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어떤 미장용으로 사용되는 시멘트 종류로 시멘트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는 아닙니다. 드물게 사용하지만 미장용으로만 주로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하는 것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3번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건조 수축이 크며 보통 시멘트보다 수밀성이 우수하다. 틀린 설명인데요. 건조 수축이 적고 보통 시멘트보다 수밀성이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건조 수축은 적어서 어떤 대규모의 그런 구조물용 이런 것으로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5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장수를 묻는, 벽돌 시공 장수를 묻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190에 90에 57짜리는 그 표준형 벽돌입니다. 기존형, 표준형이 있는데 표준형 벽돌의 사이즈죠. 이 벽돌로 담장을 쌓는데 시공 면적 10제곱미터, 담장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 두께는 1.5B 두께로 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벽돌이 몇 장 필요한가? 할증률은 무시한다 라고 써있죠. 보시면 그럼 이 내용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워두실 내용은 벽돌 표준형 경우 0.5B가 75장, 1.0B가 149장, 1.5B는 더하면 되시겠죠? 224장. 네, 이것은 1제곱미터 기준이죠.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이것을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외워두시고 10제곱미터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1.5B 224장을 10배 하면 되겠죠. 2240장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할증률은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고려 안 하는데 할증률이 포함됐다 이런 문제에서는 3%를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8번 보시겠습니다.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전신병으로 마른 문이 매미충에 의해 전염되는 병, 이것이 매개충이라는 얘기죠.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전신병, 빗자루병인데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병이었죠. 마이코플라즈마는 이 병원체 자체로는 도달하지 못하고 마른 무늬 매미충이라는 매개충이 있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9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비료 중 주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비료는 복합비료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은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질소, 인산, 칼륨 플러스 나머지 부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질소, 인산, 칼륨이 주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성분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합이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 21, 17을 더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14년
2015년 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제 2015년 5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자연적인 순서와 질서를 갖게 되는 것, 특정한 형이 점차 커지거나 반대로 서서히 작아지는 형식이 되는 것, 순서와 질서가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운율 또는 점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점차 커지거나 서서히 작아지는 이런 형태는 점 2가 되겠죠. 예. 그리고 추이는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요. 예. 어떤 형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그런 추세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색상 문제인데요. 같은 면적에 적용했을 때 좁아 보이는 색은 조금 더 어둡거나 조금 더 탁한 색, 또는 한색 계열 이런 색인데요. 보시면 옅은 하늘색, 선명한 분홍색, 밝은 노란색, 진한 파란색. 4번이 가장 그 차가운 색 계열로 좁아 보이는 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도면의 작도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번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도면은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하고 중복을 피한다. 맞죠? 간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면은 길이 방향을 위아래 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길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말합니다. 도면을 보통 이렇게 놓죠. 길이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을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위아래로 놓지 않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척도는 대상물 크기, 도형의 복잡성 등을 고려 그림이 명료성을 갖도록 선정한다. 그렇겠죠. 너무 작게 표현해서 조잡하게 그려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죠. 4번 표절안을 보는 방향은 통상적으로 도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면 방향과 일치하게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네, 다음 9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시대의 정원에 관한 것인지 문제인데요. 1번, 첫 번째, 원정, 석가산, 화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동지, 만월대, 수천공원, 청평사, 문수원 정원 대표적인 것들 고려시대의 유적들이죠. 답은 고려가 되겠는데요. 석가산, 원정, 화원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이 정자랑 같은 것입니다. 송나라의 영향으로 관상 위주의 이국적 정원 이런 요소들이 넘어왔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원셀 표색계의 색재 표기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보시면 면셀 표색계에서 색채 표기하는 방법은 색상, 명도, 채도 세 가지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상을 H, 명도를 V, 채도를 C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OR이 의미하는 것은 빨간색인데 다섯 번째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에 속하는 것이고 OR이요. 4가 요 명도에 속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명도에 속하는 색으로 채도는 14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한 그 채도 단계가 14번째입니다. 커질수록 선명해지고 이것은 그 밝은 색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것이 4는 명도 단계, 14가 그 채도 단계 숫자로만 나타나고 색상만 기호와 숫자로 같이 나타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간색의 가장 그 표준색으로 되는 그런 기호라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창덕궁의 후원, 비원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의 이름이 많습니다. 창덕궁 후원 또는 비원 또는 금원 또는 북원이라고 했습니다. 후원이라는 것도 맞고요. 같은 용어인데 다른 용어지만 그 뒤에 있는 정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유원은 중국의 4대 명원 중에 하나로 관련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는 수목은 어렵죠. 실제 모양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열매 모양입니다. 열매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모양이 있고 그 열매 자루가 있습니다. 예, 열매 잎, 그 꽃자루가 열매 자루가 되겠죠. 꽃자루가 있고 프로펠러 모양의 열매가 달렸고 이것이 양쪽으로 달렸습니다. 이것은 그 마주나기를 하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고요. 복작이나 물풀의 나무나 팔손이 같은 것이 마주납니다. 아니, 팔손이가 아니고, 예, 복작이 물풀의 나무만 마주납니다. 목련 팔손이 아닙니다. 보시면 복작이는 단풍나무가로 요런 프로펠러 모양의 열매가 나는 게 맞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비슷하긴 하지만 단풍나무과는 아니면서 이런 잘 자란 열매가 다발로 많이 달리는, 예, 아주 총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틀리고요. 답은 2번 복작이인데요.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 잎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복엽이라고 해서 3개의 잎으로 갈라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단풍나무 중에서는 그 단풍 색이 가장 곱다고 해서 유명한 나무입니다. 조경수로 잘 쓰죠. 복작이는 다른 이름이 나도 박달나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돌쌓기 방법인가? 예, 이런 문제가 어렵죠? 단서 없습니다. 1번 층지어 쌓기. 층은 있는데 층이 이렇게 일정하게 보이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렇게 층이 일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층은 있는 이런 것들을 허튼 층 쌓기라고 합니다. 예. 허튼 층 쌓기고 마른 돌 바른 층 쌓기는 아주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는, 이것도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는 쌓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문양은 뭐 장식용으로 쓸 때 많이 씁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시겠습니다. 주택 정원에 식재하여 여름에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은 보시면 1번 칡나무는 봄꽃입니다. 봄에 흰꽃이 피고요. 능소화가 여름에 7, 8월에 꽃이 핍니다. 예, 화려하게 주황색으로 피기 때문에 감상할 수 있고요. 진달래 봄에 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수수꽃다리는 라일락이라고 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시험에는 라일락이라고는 안 나오고 수수꽃다리라고만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라일락 한 4월 초쯤 피죠. 예, 향기가 강한 꽃이, 예, 이른 봄에 핍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4번 보시겠습니다. 시멘트에 저장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멘트는 저장도 중요합니다. 가끔 문제에 나오고요. 보시면 시멘트는 어떤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방습 구조가 맞겠죠. 예, 습기를 받으면 풍화되기 때문이죠. 다음,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몇 개월 이상 장기간 중간에 빠졌습니다. 예, 장기간 그 보존한 시멘트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입니다. 몇 개월이냐면 3개월 이상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가 3개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은, 예, 가까운 숫자는 없죠. 다음 보시면 포대 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 굳어진다는 것이죠. 시멘트 쌓아 올리는 높이가 제한이 있는데 몇 포대 이하, 13포대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몇 도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50도씨, 최대 50도씨 이하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방습 들어갔고 13포대 그리고 50도씨는 들어갔으나 3개월이어야 되는데 2번 6개월이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2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멘트인데요. 풍화작용과 탄산화작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시멘트 중량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은 보시면 1번 경화는 시멘트가 응결된 후에 굳어지는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응결과 경화라고 하는데 시멘트가 그 고체화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하고요. 고체가 되고 나서 단단하기, 그런 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예, 응결이 일어나고 나서 경화가 되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시면 강열 감량이 그 고온으로 가열해서 100도씨 정도의 열을 가했을 때 시멘트 중에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 그리고 중량의 감소 양,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네, 이것이 되겠습니다. 수화 반응은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31번 보시겠습니다.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에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 의미하는 것은 요것이 따로입니다.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에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 그러니까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고요. 그 용기 용적에 대한 그 용기를 실제로 채운 실제로 차 있는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 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 의미하는 것은 단위 질량, 그 단위 부피의 질량, 단위 부피당 그 물체의 질량을 밀도로 나누게 되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로 나누게 되면 그 백분율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실적률이 되겠죠. 단위 질량을 밀도 실제 포함된 그 밀도로 나누면 실제 그 포함된 그 백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골재의 실적률이고요. 밑에 골재의 공급률의 계산식이 나왔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률을 구하고 100에서 그것을 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실적률을 구하는 방법, 이 중에서 진비중분의 겉보기 단위 용적 중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진비중분의 겉보기 단위 용적 중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 그것의 무게, 그 부피의 무게, 그 부피의 질량, 비중분의 그 부피에 상당하는 무게, 이것이 실적률이 되는 것이고요. 100%에서 이 실적률을 빼게 되면 공급률이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100%에서 실적률을 빼면 그 공급률이 나오게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 아래 것 실적률과 공급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보시겠습니다. 수목을 이식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 지상부의 지엽을 전정해 준다. 왜냐하면 이식할 때는 그만큼 뿌리 부분도 많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엽을 전정해 주는 거 맞습니다. 뿌리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이식하는 것 맞고요. 굵은 뿌리의 자른 부위는 방부 처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굵은 뿌리를 그 자른 부위를 방부 처리하면 좀 더 좋겠죠. 부패에 좋을 수 있고요. 4번 운반이 용이하게 뿌리 부는 기준보다 가능한 한 작게 하여. 가능한 한 작게 하면 운반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뿌리가 활착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뿌리 분을 작게 할 수는 없고요. 4번이 가장 부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배합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방 배합, 두 번째 현장 배합, 그리고 세 번째 시공 배합, 네 번째 질량 배합. 좀 그럴듯한 단어를 다 써놨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질량 배합 혹은 용적 배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용적 배합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었고요. 용적 배합은 그 배합을 부피로 인해서 부피에 의해서 배합하는 것, 그릇 이런 것 따위로 배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질량은 무게를 재서 그것의 무게의 그 비율로 배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방 배합은 시방서나 책임 기술자가 지시하는 콘크리트의 배합 내용이고요. 현장 배합은 배합 설계에 의한 시방 배합이 정해져 있지만 그 시방 배합표의 재료와 단위량이 현장에서의 재료가 상이할 수 있어서 현장의 골재 상태가 시방 배합 골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FM, 이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시방 배합, 현장 배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공 배합이라는 용어가 없는 용어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보시겠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이 아닌 것은 몇 번 나왔죠? 보시면 빗자루병 냈다 빗자루병인데요. 오동나무와 대추나무는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벚나무 빗자루병이 진균류에 의한 수병이라고 했었죠. 북나무 빗자루병은 처음 나왔지만 같이 파이토플라즈마 때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만 진균성 병해이다.
네, 다음 문제 49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나왔는데요.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조기층을 튼튼히 해서 부동치마가 아니라 부등치마입니다. 일정하지 않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막아야 하고 보조기층을 튼튼히 하면 막을 수 있겠죠. 2번 두께는 무조건 10cm 이상, 10cm를 기본으로 그 이상으로 합니다. 철근이나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콘크리트의 그 인장 강도를 보완할 수 있어서 보강 재료로 씁니다. 3번 물시멘트 비율은 60% 이내, 슬럼프의 최대값은 5cm 이상. 여기서 물시멘트 비율은 60% 이내가 맞지만 슬럼프 최대값은 2.5cm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해서 신축 줄눈이나 수축 줄눈을 설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도 줄눈이 있습니다. 판석이나 벽돌에만 줄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도 굳거나 소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신축 줄눈 또는 수축 줄눈 이런 것 등의 줄눈을 설치합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현대적인 공사관리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을 골라라.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품질과 공기는 정비례한다. 공기가 길다고 해서 품질이 무조건 좋지는 못하겠죠. 예, 옳지는 않은 얘기고요. 품질과 정비를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기를 서두르면 원가가 싸게 된다. 공사 기간을 서두르면 원가가 싸게 된다. 보시면 같은 이유로 품질이랑 공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고 경제 속도에 맞는 품질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용에 따른 속도, 그 공사의 기간, 그리고 공사 기간에 따른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가가 싼 것만이 공사 관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공사 기간 그리고 적정 품질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55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및 수목의 양분을 처리하는 방법의 특징 설명이 틀린 것 고르시는 문제고요. 1번 액비 건조는 양분 흡수가 빠르다. 액비 건조라고 하는 것이 그 액체 비료를 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점적기 같은 것을 호스를 통해서 부분마다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울타리에 호스를 통해서 부분마다 주게 되는 구멍이 있어서 호스를 따라가면서 그 구멍에서 쭉쭉쭉 나오게 돼서 시비를 하는 것이죠. 액비 건조는 양분 흡수가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액체 비료를 직접 주기 때문에. 2번 수간 주입은 나무에 손상이 생긴다. 어쩔 수 없죠. 구멍이 생기죠. 3번 연면 시비는 뿌리 발육 불량 지역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뿌리가 상해를 받았거나 이럴 때는 연면, 잎에다 직접 비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4번 천공 시비는 비료 과다 투입에 따른 염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아닙니다. 천공 시비는 땅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고체나 가루 정도의 비료를 주는 것인데 과다 투입에 따른 염류장애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6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15%인 도로면상의 경사거리 135m에 대한 수평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를 주고 경사도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경사거리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에서 수직거리 모름입니다. 수직거리를 모르고 그런데 수평거리도 모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은 수평거리이고요. 그리고 경사거리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135m. 이 부분이 135m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는 또 우리가 15%라는 걸 알고 있고요. 경사도 15%의 수평거리를 알고 싶은 거리 A로 놓겠습니다. A로 놓으면 수직거리는 이것의 0.15 배인, 그렇죠. 15%이므로 0.15A가 됩니다. 그래서 0.15A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은 경사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0.15a제곱은 135제곱과 같아집니다. 예. 그러면 a제곱이 18,225가 나오기 때문에 a는 133.5가 나올 수 있습니다.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33.5m. 이건 수학 문제에 가깝죠.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5년 5회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